안녕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최초의 나라가 여러분은 어느 나라인지 알고 계시죠? 네, 고조선입니다.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제1권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사법정의 원고와 피고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고는 준왕입니다. 그는요, BC 3세기에서 BC 2세기까지 생존했고, 제2기간은 BC 3세기 후반부터 BC 194년입니다. 194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는요,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아버지 부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중국에서 내려온 누구에게 위만 왕에게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반면요, 피고 위만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위만왕은요, BC 3세기에서 BC 2세기까지고요. 생존했고 제위기간은 BC 194년부터 바로 BC 2세기까지입니다. 지금요, 바로 위만왕이 준왕을 몰아낸 시기가 바로 언제예요? BC 194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194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만왕은요, 중국 연나라의 사람으로 고조선의 토착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후 고조선의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고조선 사회를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조선을 발전시킨 위만왕을 준왕은 왜 고소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준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준왕은 무능력해가지고 위만 왕에게 왕위를 빼앗겼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잘못됐다라는 거와 두 번째는 위만 조선의 업적을 크게 부풀리기 위해서 단군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위만왕과 그의 후손들에게 단군 조선과 준왕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린 명예를 손상시킨 거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법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원고 준왕과 피고 위만왕이 살았던 고조선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죠. 고조선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조선에 대한 상식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고조선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조선의 원래 이름은 조선이었다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성계의 조선과 고조선의 조선 너무 헷갈리죠? 이 헷갈리는 걸 막기 위해서요. 조선보다 더 이전에 세워진 조선이란 의미로 바로 앞에 옛 고자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누구였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군, 단군 왕검이죠. 그런데 책 제목에서 위만 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으니 단군 조선이 맞는데 갑자기 위만 조선이라니 궁금하시죠? 바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고조선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하겠습니다. 고조선은요, 두 가지 시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데, 전기를 우리는 무슨 조선이라고 했냐면, 단군 조선이라고 하고요. 후기를 바로 위만 조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단군 조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세 가지 학습 주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단군 한검은 언제 나라를 세웠을까? 두 번째,
고조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위치죠. 세 번째,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입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당군 왕검은 언제 나라를 세웠을까? 바로 고조선은요, BC 8세기경에 세워졌다고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국사 교과서에서는요, 시기가 다릅니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시기는 BC 2333년으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삼국유사를 기본으로 하여서 쓰여져 있지만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정확한 거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BC 8세기경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군 신화 기억하시죠? 바로 곰과 호랑이가 누구에게 찾아가요? 환웅에게 찾아가서 사람이 돼달라고 하고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동굴에서 먹으면 사람이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호랑이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곰만 지키면서 곰이 웅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웅녀는 다시 누구랑 잠깐 혼인을 해요. 환웅하고 혼인을 해서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당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신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바람신, 구름신, 비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람, 비, 구름. 이거는요, 어떨 때 가장 필요한 거죠? 네, 바로 농업입니다. 이 당시 우리는요, 농업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요소들, 그때 갖고 있었던 바람, 비, 구름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이 당시가 농업 사회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정말 곰과 호랑이가요. 사람이 되기를 바랬을까요? 정말 웅녀는 곰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는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 믿는 부족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 당시가 특정 동물을 숭배했다라는 토템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당군 왕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자, 당군이란 뜻은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왕검이라는 뜻은 군장이란 뜻입니다. 즉, 그 당시는요, 제사장이랑 군장을 한 사람이 다 했다라는 재정일치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고조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 지도 보이시죠? 지도에서 굵게 표현된 부분 있죠? 바로 이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입니다. 고조선은요, 한반도의 서북부와 그 다음에 요동 지역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거가 있습니다. 유물과 유적이 있는데요.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로 첫 번째,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마지막으로 고인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파형 동검은요. 지금 모양을 한번 보세요. 뭐 닮았어요? 악기 비파를 닮았죠? 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비파형 동검이고요. 두 번째, 미송리식 토기가 보입니다. 여기서 미송리식 토기라는 것은요. 평안북도 의죽은 미송리에서 처음 출토되어 미송리형 토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고인돌이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고인돌. 지금 특히 밑에 있는 요 바위가 높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유물을 통해서 고조선의 위치가 한반도 서북부와 요동 지역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을까? 자, 그림을 보세요. 지금
어때요? 풍요로운 모습이 보이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가 농경 중심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농업 기술이 발달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농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뭐를 했냐면 어업을 했습니다. 그럼 어업을 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울진에 있는 바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울진의 요 부분의 바위 그림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확대해서 자세히 보세요. 지금 뭐가 보여요?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근데 물고기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하늘에다가 우리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아, 그 당시에 고조선 사람들은 고조선 사람들의 경제는 어업과 농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 우리는요, 8조 법금이라는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했고요. 그 법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전 조항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의 조항이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조항을 통해서 아, 상당히 생명을 중요시 여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서 노동력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갚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유재산이 존재했다라는 것, 그쵸? 그 다음에 곡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농경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한 자는 잡아다 종으로 삼는다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자, 종 보이죠? 눈에 확 띄는 단어 종이 보입니다. 바로 계급 사회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단군 조선에 대해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거, 단군 한검은 언제 나라를 세웠을까? 언제 나라를 세웠어요? BC 몇 세기? 8세기라 그랬죠. 하지만 교과서에는 BC 몇 세기라고요? 2333년이라고 됐는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요. 유물과 유적에 의해서 BC 8세기가 정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고조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요, 만주와 한반도 서부 지역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가장 먼저 비파형 동검,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미송리식 토기, 마지막으로 북반식 고인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경제를 보면요. 그 당시의 경제는 두 가지가 중심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농업, 또 다른 하나는 어업이었죠. 어업은 뭐를 통해서? 울산에 있는 바위를 통해서 그들이 염원했던 물고기 고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직까지 남아있던 8조 법금이 있었죠. 8조 법금 중에서 우린 세 가지 조항을 통해서 아, 그 당시에 고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제1권 왜 위만왕은 고조선을 계승했다고 할까의 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청동기 문화를 중심으로 발달된 단군조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세력을 확장시킨 위만조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위만은 누구일까? 두 번째, 위만 조선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세 번째, 위만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입니다. 첫 번째 주제,
위만은 누구일까? 위만은 중국의 연나라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연나라예요. 중국의 연나라에 살던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왜 고조선의 왕이 되었을까요?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중국은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로 건국되는 혼란기였습니다. 진나라가요.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그쵸. 한나라로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무엇이라 그러냐 하면 진안교책이라고 합니다. 진안교책이 때 중국에는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연나라였습니다. 당시 연나라도 상당히 혼란한 시기였고 이때 위만은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혼란을 피해 고조선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은 준왕이었습니다. 준왕은 위만에게 서쪽 변방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때부터요, 위만은 고조선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만이죠. 위만이 준왕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와 저를 따라온 사람들을 고조선의 서쪽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 준왕이 믿을만해 보이는군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 좀 해봅시다. 고조선의 왕 준왕이 무턱대고 낯선 이방인인 위만에게 서쪽 지역을 주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나요? 그렇죠. 바로 위만은 연나라에서 살았지만 중국 사람이 아니라 고조선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만이 고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옛 서적 한서라는 서적에 글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남아 있냐면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림 보면은 위만의 머리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투가 틀어져 있죠. 상투가 틀어져 있고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만이 입고 있는 이 옷은요, 바로 그 당시 고조선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증거, 또 다른 증거는 위만이 나중에 준왕을 내쫓고 자신이 왕이 된 후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위만이 연나라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연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을 와서 고구려에 살고 있다가 준왕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됐을 때 이름 자체를 조선이 아니라 자기 옛 고향이었던 이름 연나라를 쓴다라는 건 거의 당연한 거죠. 하지만 위만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만왕은 계속해서 조선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하나의 증거 자료가 더 있는데요. 그거 뭐냐 하면 그가 집권할 당시 준왕 밑에 있었던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세 가지 주제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위만이 조선 입국 시 상투와 그다음에 조선 옷을 입고 있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바로 토착민 출신. 토착민 출신의 간부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 출신 사람이고 당군 조선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위만 조선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제는 위만이 어떻게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위만이 고조선으로 넘어올 당시 여전히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철기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위만은 고조선으로 넘어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무리랑 같이 왔다고 했는데 그들 중 몇 명은 철제 무기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만은 철제 무기를 만들어 청동 무기를 사용하고 있던 준왕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보면 이 첫 번째 그림 이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청동기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청동기로 만들어진 무기이고 그 옆에를 보면 그 옆에 바로 철기 무기입니다. 철기를 사용했던 건데요. 자, 단단함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청동으로 된 칼로 사과 껍질을 벗기는 것과 철로 된 칼로 사과 껍질을 벗기는 거 어느 것이 더 잘 벗겨질까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단단할까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바로 철로 만든 칼이죠. 위만은 발달된 철기를 고조선에 가져와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할게요. 지금 여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굴 것 같아요? 위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준왕입니다. 무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자, 우리 위만왕이 갖고 있는 무기는 그 유명한 철제 무기고요. 반면에 우리 준왕이 갖고 있는 무기는 비파형 동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이 싸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바로 위만왕이 이기게 됩니다. 위만왕이 왕검성을 공격함으로써 준왕은 왕검성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또 하나 체크할 게 있는데 지금 이 준왕이요. 준왕이 쫓겨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제가 요 옆에다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쪽이 바로 지금 고조선의 영역인데요. 고조선에서 쫓겨난 준왕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니 그 새로운 나라들이 바로 삼한이 되겠습니다. 자, 위만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위만이 집권하게 되면서 철기 문화는 급속히 확산되고 철제 무기와 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 위만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위만조선은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을 발달시켰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중국도 한나라로 통일되어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 위만조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림을 통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만조선의 위치 보이세요? 바로 여기죠. 그렇죠? 여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한나라의 위치와 진나라의 위치, 한강 이남에 진나라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만 조선은요, 중국의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의 진 사이에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요, 위만 조선은 중개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개무역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말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물건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100원짜리 양말을 수입을 했습니다. 조선이. 위만조선이 100원짜리 양말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요. 그걸 다시 진나라에 팔대요. 그대로 이 100원에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바로 한 300원에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의 이익이 남아요? 200원의 이익이 남죠. 바로 위만조선은요, 이 중개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이득은 어디에 또 투자를 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무기 개발에 힘을 쓰겠죠. 이리하여 위만조선은요, 당시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위만 조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주제, 위만은 누구였을까? 누구일까였습니다. 위만은 누구였어요? 고조선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서 알 수 있었다고요? 책, 한서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한서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했죠? 한서에 위만이 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 옷을 입고 있었다. 또 다른 증거가 뭐가 있었어요? 조선이란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수많은 관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토착민 출신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위만이라는 사람은 고조선 출신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위만조선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입니다. 위만조선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지금 위만이 한나라에, 그러니까 진한 교체기 때 연나라 사람으로서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연나라에서 넘어왔는데 그때 위만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준왕이었죠. 처음에 준왕은 위만에게 서쪽 지역을 맡깁니다. 하지만 위만이 그 당시에 무엇을 갖고 있었다고요? 철제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여전히 준왕은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철기와 청동기가 부딪히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철기가 이겼습니다. 이럼으로써 준왕을 몰아내고 누가? 위만왕이 지금 고조선의 주인이 됩니다. 반면에 이 당시에 준왕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와서 삼한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위만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어요? 자, 위만으로 인해서 철제 무기, 철기 기술이 들어옴으로써 농업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풍요로운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또 하나는 지역적인 위치죠. 지역적인 위치에서 한나라와 그다음에 진의 중간 관계에 있음으로써 무슨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개 무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중개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고 이 엄청난 이득이 다 무기의 투자 개발 기술로 감으로써 고조선은 위만조선은 당시 엄청난 강대국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제1권 왜 위만왕은 고조선을 계승했다고 할까의 제3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위만 조선이 세워진 후 고조선은 발전했을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법정의 주인공인 준왕과 위만의 주장을 알아보겠고요. 또한 위만 조선이 세워진 후 고조선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 1번 준왕은 정말 나약한 왕이었을까? 2번 고조선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입니다. 1. 준왕은 정말 나약한 왕이었을까? 한번 그림을 보세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흥분한 사람이 한 명 보이죠? 그 사람이 바로 준왕입니다. 준왕이 흥분한 이유는 교과서, 우리가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 따르면 준왕은 힘없고 능력 없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준왕이 꾸몄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준왕은 그에 반박을 하면서 그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옛 서적 위락이라는 책에서 준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우유부단하다고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진실일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흥분한 준왕에게 위만왕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바로 중국의 위락이라는 서적입니다. 그 서적에 따르면 중국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두고 결정을 미룬 준왕이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사실은요, 당시 준왕은요, 전쟁보다는 평화 외교를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당시 준왕이 전쟁을 했다면 수많은 고조선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요.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에 준왕은 전쟁 대신에 평화 외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위락이라는 서석에서는 준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을 썼을까요? 자,
위락이 어느 나라의 서적이라 그랬죠? 바로 중국입니다. 당시 중국은요, 점점 발전하는 고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위락에다 이렇게 글을 적은 겁니다. 또한 준왕은 위만에 대해서 배신자이며 정통성이 없는 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만왕이요, 고조선으로 넘어올 때 복장이 어땠어요? 머리는 상투를 틀고 있었고 옷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증거가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관료들을 고조선 토착민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위만왕은요,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준왕과요, 위만왕은 고조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 고조선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철기 문화는 고조선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농업사회였던 당시의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한나라, 자, 여기 중국의 한나라와 그 다음에 한강 이남의 진나라의 사이에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위만 조선은 철제 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중개무역을 통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게 되죠. 이 이익을 얻게 된 걸 지금 철제 무기 개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철제 무기 개발을 하면서 그 결과 고조선은 주위에 있던 수많은 소국들을 정복하게 되고 고조선의 힘은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활발한 정복 사업을 벌이는 고조선에 대한 불안을 느낀 나라가 있었으니 중국의 어느 나라? 한나라였습니다. 이 중국의 한나라,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한무제였습니다. 한무제는요,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게 됩니다. 바로 왕검성으로 이제 쳐들어온 거죠. 한나라는 당시 주변 국가의 전쟁이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사실 한나라가 주변 국가의 전쟁 시에는요, 고조선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라가 주변 국가의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오히려 동지였던 고조선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에 한무제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왕검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전쟁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요, 고조선에서는요, 두 개의 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쟁을 계속하자라고 강경하게 전쟁을 계속하자는 강경파가 있고요. 아니다, 우리 빨리 한나라와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화친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화친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역계경이라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당시 조선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우거왕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우거왕은요, 화친파 역계경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역계경은 우거왕을 떠나 이제 한강 이남 지역으로 망명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조선의 내부는요, 점점 심해집니다. 내부는 점점 심해지면서 이 화친파가요, 이 우거왕을 암살합니다. 암살한 후 항복을 하면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조선 멸망 후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라는요,
고조선의 영역에 4개의 군을 설치를 합니다. 4개의 군, 어떤 군이냐면 낭, 임둔, 진범, 현도라는 4개의 군을 설치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뭐라 그러냐면 한사군이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는 이를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고조선의 후예들은 이 고조선을 부흥시키기 위해 항쟁을 계속하는데요. 이에 임둔, 진번, 현도는 금방 없어지고요. 낙랑만 30년, 그러니까 낙랑만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낙랑군은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배경이 된 나라로 고구려의 미천왕 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조선의 영역에는요, 고조선의 후예들이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부여, 바로 이쪽이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마한, 변한, 진안 등 여러 나라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위만조선이 세워진 후 고조선은 발전했을까라는 큰 주제 아래 준왕은 정말 나약한 왕이었을까? 두 번째, 고조선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작은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준왕은 정말 나약한 왕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준왕이 나약한 왕이었다라고 써있는 위락이라는 책은 거짓입니다. 그죠? 위락이라는 책은 거짓이라는 게 알려졌고요. 두 번째, 고조선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고조선 사회는 이제는 위만이 되면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 중개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고 돈을 모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한나라의 무제가 고조선을 쳐들어오게 되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제1권 왜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했다고 할까에 대한 총정리를 해볼게요. 이 책의 두 주인공이 지금 위만과 위만화가 준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준왕이 나약한 왕이에요? 아니죠. 준왕이 나약한 왕이라고 되어 있는 위락이라는 책은 잘못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이제 알 수 있겠죠.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볼게요. 고조선.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였죠? 당군왕검이었죠. 우리는 당군왕검부터 준왕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바로 당군 조선 시대입니다. 당군 조선이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청동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BC 몇 년에 194년에 위만에 의해서 당군의 후손이었던 준왕이 물러나고 위만 조선이 고조선을 이어가게 됩니다. 무슨 조선이 나온다고요? 위만 조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준왕은 어떻게 됩니까? 준왕이 지금 위만하고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서 밑으로 한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한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서 삼한을 만들게 된다 그랬죠. 이 삼한은 다음 제2권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삼한은 3개의 나라입니다. 바로 마한, 그 다음에 진안, 변안이고요. 다시 마한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백제국이 돼요. 진안은 신라가 되고요. 변안은 가야가 됩니다. 다시 고조선으로 넘어올게요. 자, 위만 조선에 의해서 지금 고조선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또다시 위만이라는 사람 사실 정확하게 중국 사람인지 고조선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가 고조선 사람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복장이었습니다. 뭐를
머리에 상투를 틀고 옷을 한복을 입었다라는 거. 두 번째, 조선이란 이름을 계속 이어져 갔다라는 거. 세 번째, 토착민을 그대로 관료로서 썼다라는 겁니다. 자, 위만이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철기를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철기 시대를 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철기로 인해서 조선은 엄청난 발전을 일으키는데 그 무기도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도 발전을 합니다. 또 하나 이만희 했던 무역이 있으니 바로 무슨 무역이에요? 중개무역이죠. 이 중개무역의 결과 위만 조선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무기가 개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에 옆에 있는 나라였던 어느 나라 한나라는 상당히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위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였어요? 전쟁의 승리는 한나라가 됐고요. 위만 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한사군이 형성이 됩니다. 이 한사군은 많은 나라가 다 없어지고요. 세 개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의 군이 남는데 그게 바로 낭랑이었죠. 하지만 낭랑도 곧 고구려에 미천한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한사군과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 고조선의 후에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나라들이 형성을 하게 되니 어떤 나라가 생겨요? 부여, 그쵸? 부여, 옥저, 동해, 고구려 등 다양한 여러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모든 나라들은 어느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고구려가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